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세금 도둑 찾자라고 문자들 많이 주시네요. 오늘 퀴즈 정답은 뭘까요? 1번 탈세, 2번 탈수. 예, 세금을 안 내는 행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계속 보내주시고요. 기업의 흥망성쇠, 기업의 생존을 이끄는 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들여다보면 기업이 보이고요. 기업을 들여다보면 한국 경제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이 시간을 이끌어주시는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주에 주요 기업 인사에서 전체적으로 네. 큰 그림 보여줬습니다. 세대 교체가 주요 키워드였고요. 또 변화된 체제에 대한 안정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제 드디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네. 보도를 봤더니 뭐 LG가 일단 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삼성도 부랴부랴 발표가 네, 됐고요. 그렇습니다. GS도 살짝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여쭤볼 텐데 일단 LG그룹부터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그룹 인사 어떻게 핵심 줄기를 좀 잡을 수 있을까요? 구광모 회장이 회장을 2018년에 네. 회장이 됐거든요. 물론 구본모 회장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됐지만 사실 2018년을 보면 그 당시에 현대차 정의선 회장, 네.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도 네네. 그때부터 본격적인 그렇죠. 진퇴를 구축했는데 네. 이번 LG그룹의 인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광모 2.0의 시작. 구광모 2.0. 시작입니다. 그러면 1.0 버전이 아니라 이제 버전 업그레이드인데요.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제 2.0의 핵심은 네. 구광모 회장의 진정 체제를 완성시켰다. 아, 그룹의 완전한 장악 표현하자면 장악, 그럴 수 예, 있군요. 그렇죠. 완전 체제 완전 구축 그리고 그러면서 일어나는 이제 세대 교체. 네. 실제 보면 이번에 그 신규 임원들을 보면 네네. 세대 교체가 얼마나 빨리 일어나고 있는 걸 확인해 알 수 있는데 네. 70년대 이후 출생된 분들이 97%예요. 와. 그리고 평균 연령이 49세입니다. 네네. 굉장히 젊어졌죠. 80년대생도 5명이나 포함됐고 네. 전체 임원의 모습은 그렇고 또 하나 큰 줄기의 특징은 네.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5대 그룹의 전반적인 역량은 네네. 부회장을 잘 뽑지 않습니다. 원래는 부회장이 좀 책임지는 체제로 보통 우리가 많이- 가신이라고 그렇죠. 네. 그 셀러리맨들의 그 최종 골은 사실 부회장이거든요. 네네. 회장 어차피 못 되니까. 제가 제 경험에 비추어 봐도 네. 제가 모시던 CEO가 사장 승진을 한 네네. 날 축하를 하면 바로 그날 자기의 목표는 부회장이다. 아.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네네. 대기업 그룹에서는 부회장의 그 굉장히 역할이 큰데 네. 최근에 보면 현대차 그룹은 아예 부회장이 없습니다. 네. 그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은 오너 일가니까 네네. 빼더라도 LG 그룹도 이번에 부회장 승진이 없었습니다. 네. 이게 얼마나 큰 의미냐면 구광모 회장이 2018년도에 구본모 회장이 돌아가시고 회장이 됐을 때 네. 그 당시 부회장이 6분이었습니다. 네네. 사실 구본준 부회장을 포함하면 네. 7분이 있었어요. 네. 그걸 포함하면. 그러다가 구광모 회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2020년 이후는 부회장을 4명으로 줄여요. 네. 그리고 그 작년에 LG생활건강의 차석용 부회장 네. 이 용퇴를 하시고 요번에 LG에너지솔루션의 권호영 부회장이 그 용퇴를 하시면서 네네. 실제적으로 구본무 전 회장이 계실 때 부회장들은 모두 용퇴했다. 아, 그러면 이제 물론 양자긴 하지만 아버지 세대의 핵심 측근들, 그러니까 지탱하셨던 네. 분들은 다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물갈이가 됐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군요. 다 용퇴가 다 물러나게 되신 거고 이번에 이제 부회장 2분 남으셨는데 네. 한 분은 주 LG 대표이사인 군봉숙 부회장하고 네. 한 분은 LG 화학의 신학철 부회장인데 네네. 신학철 부회장은 그 나이는 57년생이신데 네. 구광모 회장이 회장에 취임되고 첫 번째로 외부 스카웃한 분입니다. 아. 그러니까 LG 출신이 아니에요. 3M 출신이시거든요. 네네. 외부 인재고. 금봉석 부회장은 구광모 회장의 상무 때부터 같은 사업부에서 일종의 멘토로서 역할을 하신 네. 분이라서 진짜 주 LG 대표까지 부회장으로 네네. 돼서 63년생이신데 부회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보통은 LG그룹이 LG전자라는 전자계열과 네. LG화학이라는 이 화학계열이 큰 네. 율줄기라서 이 전자의 대표와 화학의 대표는 늘 부회장 자리를 줬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조주환 LG전자 CEO 사장은 부회장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했는데 네. 역시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어쨌든
그 구광모 이전에 있었던 부회장이 모두 용퇴함으로써 네. 구광모 회장이 이점영 시대가 본격 개화되었다. 네. 이렇게 자, 구광모 버전 2.0이 되는 거고요. 이제 선대부터 있어왔 선대의 이 부회장 체제들은 다 물고 사실 지금 젊은 인원 여성 발탁이 보면 뭐 70년대 90생들이 97% 이런 이분들을 갑자기 또 부회장으로 올릴 수는 그렇죠. 없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젊은 회장 밑에 실질적인 뭐 부사장, 사장 뭐 상무 전무 체제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여성 인재가 눈에 띈다고 하는데 이게 LG그룹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유니코 서치라는 곳에서 헤드헌팅 그룹인데 키워드를 에스프레소로 뽑아놨더라고요. 네. 여기에서 네 번째 스펠 R이 라이즈인데 여성 발탁입니다. 네. 여성 발탁임인데 이게 실제로 LG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좀 내세우고 있어요. 삼성은 이번 인사에서 사실은 오늘 발표됐는데 네네. 여성 임원이 되게 적었어요. 네. 4명밖에 안 됐습니다. 네. 굉장히 적은 물론 전체 임원 수도 적게 됐지만 반면에 LG의 경우에는 작년에 9명 여성 임원 승진시켰거든요. 네. 올해도 9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 임원 수는 작년에 130명에서 99명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네네. 여성 임원 비중은 안 줄여 더 늘어났어요. 아, 결론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원래 LG그룹 전체 여성 임원이 네. 2019년도에 29명이었거든요. 29명이요. 지금 요번에 발탁된 건 포함하면 61명입니다. 61명입니다. 신규 8분, 승진 9분 전체 포함해서 굉장히 61명. 늘어났어요. 네. 이제 보통 LG그룹이 지금 뭐 상속 문제 때문에 뭐 네네. 장자승계 이런 게 나오는 게 남성주의 아니냐? 근데 사실은 아닙니다. 보면 네. 여성 임원 비율도 굉장히 높고요. 인재 발탁을 보면 굉장히 여성이 높고 61명이면 제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보통 10대 그룹, 오너가 있는 10대 그룹 내에서 네. 특히 CFO 우리가 고관직이라 그러죠. 네네네. 회계를 재무 한다. 담당. 네. 굉장히 비밀도 많이 알고 네. 중요한 그러니까 오너가 있는 그룹에서는 CFO를 웬만하면 여성이 가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유일하게 여성 CFO가 있는 그룹이 LG 그룹이에요. LG군요. 네, LG U 플러스의 CFO 여성이고 네. 이제 LG 생활건강의 CEO도 여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LG가 그 역시 좀 오너가 젊으면 이런 현상들 일어나는 게 좀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삼성도 뭐 확대는 아닌데 여성과 외국인 임원 채용 기조를 유지 이렇게 보도 자료를 냈어요. 12월 초나 11월 말이 되면 네. 항상 신문 헤드라인에 네. 우리나라 대기업들 임원 인사를 하면 지금 10년째 변하지 않는 키워드가 있어요. 네네. 뭐 세대 교체, 여성 외국인 발탁. 그렇죠. 이거는 이제 사실 제가 여성 관련 활동을 여성 임원 관련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아, 네네. 그 헤드라인이 빠지는 게 진정한 여성 남녀 평등이다. 그렇죠. 네. 차별하지 않겠다라는 말조차 사라져야 진짜 차별되지 그렇습니다. 않는 겁니다. 네. 그런 말씀이셨고요. 예, 에스프레소 키워드 참 뽑아내느라 저희도 언론사도 제목 굉장히 중요한데 네. 어떻게 뽑아냈을까 뭔가 좀 엑기스 같은 진한 느낌도 듭니다. 자, 다른 얘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LG전자 얘기를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 얘기 중에 좀 더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 LG전자 조주환 체제에 힘이 좀 실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네. 의미일까요? 처음에는 조주환 사장을 부회장으로 승진시키지 않아서 뭔가 이상하지 뭔가 문제가 있었나 생각했는데 사실 LG전자가 원래 성과가 되게 좋았거든요. 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을 앞선 거는 원래가 거의 처음일 것 같은데 네. 그만큼 LG 성과가 좋았는데 왜 조주환 사장을 부회장으로 승진시키지 않았나. 대신 LG전자의 힘을 실어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우선 LG전자의 사장단 숫자를 4명 늘려줬어요. 네, 임원 숫자 늘어나네요. 그런데 이번에 그 조주환 사장이 그동안 뭘 했냐면요. 그분의 이력을 보면 네. 주로 글로벌 영업 특히 H 사업본부. 네. H는 홈 엔터테인먼트 사업본부입니다. 홈 엔터테인먼트. 네, LG전자에 지금까지 LG전자를 이끌었던 많은 수장들은 어디 출신이냐면 네. HA 홈 어플라이언스 사업본부입니다. 네. HA 사업본부는 뭘 만드냐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저희 흔히 백색가전 이런 거 맞습니다. 말하는 그게 LG전자의 원래 힘이었습니다. 제일 잘 팔린다라는 평가가 있었죠. 그게 창원 사업장에 있는데 늘 창원 사업장이 LG전자의 메카처럼 연결됐는데 네. 최근에 LG전자의 그 사업 트렌드가 바뀌는 걸 보면 네. 디바이스인 이런 사업부에서 네. 점점 더 플랫폼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사업으로 가고 있다는 게 네. 알 수가 있어요. 네. 특히 이번에 사장으로 승진된 박영세 H 사업본부장인데 네. 이분이 이제 조주환 사장의 직속 라인이었거든요. 네. 그 이력도 그렇고 이분도 주로 마케팅 쪽에 있다가 H 사업본부장을 하고 있는데 H 사업본부장이 최근에 바뀌는 걸 보면 사업 포트폴리오를 제품, 디바이스 하드웨어에서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기업으로 전세 변신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LG전자의 그러니까 이런 거죠. LG전자나 삼성전자가 전 세계 가장 굉장히 많은 TV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TV를 기반으로 뭔가 플랫폼을 형성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고자 하는 구상. 네. 이런 것들이 볼 수 있는 키워드가 이번에 성진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게 뭐 단지 TV 이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고요. 뭐 CES라든지 여러 그 자리에 가면 우리가 항상 뭐 새로운 키워드들을 보잖아요. 이번에도 조주환 사장이 이번 이제 올해 내년에 이제 가는데 라스베가스에 갑니다. 뭐 세계 최대 가전 네. 축제죠. 가전 박람회인데 미래 고객 경험 이런 얘기인데 저는 네. 대표님 박종근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서 요즘은 냉장고도 예전에는 음식을 보관하는 곳인데 24시간 켜져 있잖아요. 네. 모든 식구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에 엔터테인먼트가 들어가고 요리 정보도 들어가고 날씨도 들어가고 그렇죠. 건강 정보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싶었는데 이제 그걸 본격적으로 LG가 좀 시동 건다 이런 개념으로 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관련된 사람들도 좀 더 보충했고요. 그다음에 이건 뭐 주식 투자 관심 있는 분들도 항상 귀 쫑긋 세운 회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줄여서 LG엔솔 저는 이렇게 네. 부르기도 하는데 네. 여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수장이 바뀐 거죠? 네. 권영수 부회장 아까 얘기했던 부회장단의 네네. 마지막 그 본부 회장의 50년대 부회장의 생이시죠. 네. 용퇴를 하시고 네. 딱 띠동갑인 와. 김동명 사장이 이번에 LG에너솔루션 대표이사로 선임됐습니다. 네. 말 그대로 69년생이고요. 띠동갑이니까 굉장히 젊은 분이고 권영수 부회장이 사실 소방수로 LG에너솔루션에 투입이 됐어요. 소방수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 LG에너솔루션이 굉장히 리스크가 많았습니다. 네네. 일단 미국의 배터리 사고에 대한 보상도 있었고 네네. 그리고 SK와 배터리 전쟁도 있었고 이런 소방수로 투입돼서 네. 어느 정도 이제 수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퇴하신 거죠. 네. 이번에 되신 분은 전형적인 엔지니어입니다. 네. 뼛속까지 배터리맨.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지금 그렇죠. 발탁되신 거죠? 2000년대부터 모바일 전지 사업부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고생해서 배터리에만 계셨던 분.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네. 외부에서 많은 인재를 꼭 뽑을 그렇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 어느 정도 화학적 결합을 지킨 게 이제 권영수 부회장이라면 네네. 그걸 바탕으로 한 번 더 기술적으로 뭔가를 점프할 수 있는 기반을 하라고 아마 이번 김동명 사장을 대표로 앉은 것 같습니다. 네. 권영수 부회장의 용퇴 뒤에는 또 이런 새로운 또 전략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드리는 게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뭐랄까요? 2.0 버전의 LG 리더십을 그렇죠. 예.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LG 앞서 뭐 백색가전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은 뭐 주요 스마트폰도 그렇고 이 디스플레이 화면 들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사실 LG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했었거든요. 관련해서 또 이노텍도 있지만은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번 인사는 LG 디스플레이. 아까 이제 권영수 부회장과 한 세트인 분이 있어요. LG그룹에서. 바로 세트요? 정호영 사장이라는 분이. 네네. 이 LG 디스플레이 수장이었죠. 네네. 권영수 부회장과 정호영 사장은 항상 페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무 전무로 늘 같이 움직였습니다. 아, 네. 둘 재무통으로서. 네네. 그래서 디스플레이 사장으로 앉히고 오래가 있었는데 이번에 정호영 사장도 물러났지만 사실은 그 밑에 있는 김희현 전무라고 네. 최고 전략 책임자 같이 물러났어요. 네. 이 말은 지금까지 LG 디스플레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아. 것을 방증하는 거죠. 예. 그리고는 그 자리에 누가 왔냐 하면은 LG 이노텍의 수장으로 있던 네. 정철동 사장이 왔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국무부장 때부터 계셨던 분인데 네. 나이도 있으시고 80년대에 입사하신 걸로 61년생이십니다. 네. 나이 꽤 있으시죠. 이분의 별명은 애플통입니다. 애플통. 이번에 LG 디스플레이가 뼈아픈 게 뭐냐 하면 네네. 아이폰에 들어가는 소형 OLED 시장에서 네네. 원래 LG 디스플레이가 주력이었는데 그렇죠. 그 시장을 삼성 디스플레이 많이 뺏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질책. 네. 그에 대한 질책으로 보완으로 또 가야 되는 게 이제 정철도 사장을 보낸 거죠. 왜냐하면 네. 그 LG 이노텍의 주력 중에 하나가 광학 솔루션이거든요. 네네. 광학 솔루션이 글로벌 넘버 원이에요. 예. 그걸 하면서 애플과 B2B로 굉장히 많이 친해지게 만든 분이 정철동 사장이거든요. 흔히 사람들 생각하는 폰 카메라 같은 것들도 맞습니다. 포함됩니다. 네, 그 LG 이노텍에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디스플레이가 한 번 더 하라는 이제 미션이 떨어진 거죠. 네. 그리고 또 차기적으로 디스플레이는 자동차에 앞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전기차에 알겠어요. 보시면 네. 아실 거예요. 네네. 터치죠 이제. 그래서 이제 애플카라든지 네. 뭐 소위 말하는 전장 사업에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B2B에 역량이 있는 분이 이 자리를 해야 된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정철동 사장을 보낸 겁니다.
야, 이게 전략이기도 하지만 앞서 뭐 친정 체제 구축 이런 방법 결국은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 이런 키워드로도 또 해석할 그렇습니다. 수 있겠네요. 네. 네. 자,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좀 LG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심지어 투자라든지 다른 목적에서 경제를 보시는 분들도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하게 일하셔야 네. 됩니다. CEO가 어떤 분인지 어떻게 가려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겠죠. 삼성은 지금 발표가 됐는데 좀 짧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래기획사업단 신설 얘기가 나왔는데 언뜻 미전실이라고 알려진 좀 역사 뉴스에서 등장했던 부분인데 부활인가 이렇게 또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미래전략사업부는 뭐 미전실은 전혀 아니고요. 네. 저는 이번 조치를 보면서 삼성이 미래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부재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방증하는 부재했다. 조치였다. 네. 그러니까 그 새로 먹을 거리가 굉장히 없었구나라는 걸 이제 방증하는 거고. 네네. 이번에 사장 딱 2명 승진시켰거든요. 네. 근데 2명의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아, 네. 작년에 7명 승진시켰는데 네. 원래 딱 2명씩 했는데 이 2명의 이력을 보면 이재용 회장이나 삼성 전체 인사 기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네. 첫 번째, 한 분은 1970년생이에요. 네. 삼성전자 현재 사장단이 24분입니다. 네. 부회장 포함해서. 네네. 대부분 60년대 중후반 세대인데 네. 70년생을 안침으로 인해서 세대 교체와 긴장감 효과가 하나 있고. 매기 효과를 좀 노린 거다 네. 보시죠. 두 번째 이제 분이 김원경 사장이라고. 네. 이분은 삼성 출신이 아닙니다. 네. 그 외교관 출신입니다. 네, 관에서 오신 네, 관에서 분이에요?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3년간에 이재용 회장과 가장 많이 근접해서 다니신 분이 바로 김원경 사장입니다. 예,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일단 현재 21명의 삼성 사장단에서 외부 인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두 사람 다 공통점은 매기 효과다. 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삼성그룹에서 삼성전자 사장단에 들어가려면 삼성에 입사하고 평균 28.8년 30년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삼성의 뼈를 묻은 사람들. 로얄티를 네. 굉장히 높게 사는 게 그 자리였는데 이번에 최근에 이런 인사 조치를 보면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매기 효과를 아직도 이재용 회장은 조직 내에 불어넣고 있다. 이렇게 네. 해석할 수 있는 인사 조치거든요. 예. 그래서 삼성의 인사는 앞으로도 그리고 전무하고 부사장을 합쳐서 지금 현재 부사장으로 부릅니다. 네. 그것도 매기 효과입니다. 이야. 네, 그래서 여전히 조직의 긴장감을 계속 불어넣고 있는 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화의 키워드입니다. 기업이 더 앞으로 미래로 나가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긴장과 새로운 자극 그리고 새롭게 지금 전면에 등장한 기업 총수들의 안정적인 경영 뭐랄까요 손발들 이런 것들로 좀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였습니다.